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욱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 그 관련해서는요. 제가 좀 이따 저는 따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센터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잠깐 의견을 듣고 또 말씀 나누도록. 오늘 6만 원을 넘었으니까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300만 원이죠. 그 50대 1로 그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글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발동이 걸렸으니까, 좀 더 움직이고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에서부터 사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낼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60조의 이익을 낼 때의 주가가 57,500원 정도였고요. 지금이 거기에서 한 절반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미 6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가격이 결코 이제 싸다고 볼 수는 없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추세적으로 앞으로 낮아질 거라고 생각됐을 때의 정점, 그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그 저점보다도 꼭 주가가 높아야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주가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꼭 그거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아무튼 주가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올해에서부터 삼성전자 반도체의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좋아질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2016년, 17년, 그 다음에 18년도까지 경기가 좋아졌을 때에 그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 맨 바닥 대비해서 11배씩 늘고 막 이렇게도 조그만 회사 같은 데는 됐고, 그 다음에 아주 큰 회사 같은 데도 3배 막 이렇게씩 늘었거든요. 근데 올해에서부터 하는 그 반도체 경기 호전은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3년 동안 왔던 그거를 이제 감안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과연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주의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말씀은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는 이미 좀 너무 기대가 선반영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근데 기대가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은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이제 그 실적이 좋아지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면 그래도 보통은 2, 3년 정도는 또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대감을 함께 지금 이제 좀 반영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5G 통신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이 메모리 또 비메모리 반도체를 쓰게 돼 있고, 우리는 주로 이제 메모리 쪽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즘 OTT 서비스라고 해서 이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디즈니 그 아마존 이런 데까지 동영상 서비스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데이터 수요들, 동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무거운 그런 데이터 수요들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 아니냐. 그리고 5G가 되면 5G 자체 통신망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그와 연동되어 있는 각종 AI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또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고용량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반도체 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앞당겨서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이 중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렇게 좀 느끼는 건 뭐냐면요, 두 분 다 증권사에서 수십 년 이 밥을 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두 분보다 제가 주식 투자를 훨씬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좀
약간 아이러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반도체 경기 좋아지면요 삼성전자 안 삽니다. 솔직히 저는 뭘 사냐 하면요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거기에 이제 뭐 장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조차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근데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요 그 덜 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중고 장비 거래하는 업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뭐 오만 거 다 찾아봤거든요. 이 좋은 회사를 찾는 팁 제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뭐라냐? 업종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9년 업종지도인가? 뭐 가장 최신 책이 그걸 텐데요. 그 2019년 업종지도라는 책을 꺼내놓고요. 그게 산업별로 쭉 나오는데 산업별로 이른바 우리가 이제 밸류체인이라는 예를 들면 반도체면 반도체에 뭐 이 공정에 따라서 쭉 어떤 기업이 어떤 걸 만들고 어떤 소재를 만들고 어떤 장비를 공급하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그 제목 하나하나를 그 회사 이름 하나하나를 검색하셨어요. 어디서 검색하시냐?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셔서 종목을 다 검색하셔서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재무제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셔서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경기 지난번에 좋았을 때 실적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 실적이 지금 좀 빠졌는데 그래서 주가가 빠져 있는데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 유심히 참고하셔서 추가적으로 좀 정보를 더 찾아주셔서 하시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좀 가격이 덜 오른 주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새해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집 보고서에서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거 들어보서 회원 가입하셔서 보십시오.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2020년 새해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1월 21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저희 연구소가 엄선한 주식 투자 종목들과 새해 경제 전망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접해 보십시오. 이미 단연간 높은 수익률로 많은 분들께 입증한 실력, 이제 여러분들이 만날 차례입니다. 뭐 자연스럽게 반도체 이야기 하다 보니 투자 얘기도 나왔지만 반도체 말고 다른 뭐 이 산업의 섹터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뭐 이 다시 자산시장 이야기를 좀 넣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홍 사장님 지금 저 반도체는 대체로 그래도 이제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반기 되면 좀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의 이제 이른바 4대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4대 산업들은 좀 어떻게 될 건지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제가 산업에 대해서는 뭐 잘은 모르지만 큰 그림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세상의 변화를 선도를 하지는 못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가 사실은 아이폰을 초기에는 베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LG는 늦게 베꼈고 삼성은 빨리 베꼈죠. 그래서 베끼는데 너무 잘 베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더 좋게 더 잘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같아요. 리스크를 감내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늦게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런 상태니까 못하는데 따라가는데요. 따라가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한번 생각하면 미래 산업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뭘 해도 디스플레이고 반도체인데 우리가 세계 1위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딴 나라가 개발한 걸 따라가는데 현대차조차도 상당히 잘 따라가고 있거든요. 전기차 요즘 뭐 전기차 뭐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이런 거죠. 현대차가 왜 안 팔려?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이 되니까 전 세계 모든 자동차들의 생산은 로봇 생산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비슷해진 거예요. 미국 차도 품질이 아주 좋고 중국 차도 좋아요. 네. 현대차의 위기는 제네시스의 위기예요. 고급차를 만들었는데 브랜드 밸류가 안 되니까 비슷한 값이면 나 벤츠 타겠다. 네.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요 조금씩 현대차도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고 하면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단계 가는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딴 나라 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갈등,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다 피차 일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서 보면 기존의 구경제 산업들도 좀 출발은 늦었죠. AI가 뭐 안 되는데 철강 공장에서 지금 지난번에 포스코 가서 보니까 1년에 700만 톤을 만드는데 6명인가 7명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미 철강 쪽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오늘 저는 항상 위기를 얘기하던 사람인데 오늘 처음으로 한국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저는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게 선두에 있는 기업들은 잘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저 이제 중소기업들 경쟁력 떨어지는 이런 기업들이 문제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특히나 이걸 자산 투자하시는 분이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는 거죠. 우리가 잘 되는 쪽에 더 많이 더 지원해주고 하면은 우리 한국도 딴 나라 비교해서 그렇게 나쁠 거 없어요. 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좀 할 말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도 많이 하고 또 특히 이제 뭐 이 재벌 지배 구조라든지 뭐 정부의 토건 부양책 위주의 그런 또 부동산 버블을 자꾸 만들어서 이제 이 경기를 부양하려는 이게 못된 습성 이런 것들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되게 뿌듯해할 것들도 저는 되게 많다고 봐요. 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 앞서가던 분야 이런 것들이 또 중국한테 많이 추격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까 애플한테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긴 했지만 지금 더 좋은 품질의 뭐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특히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일본은 따돌린 지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폴더블 폰 만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허접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제대로 지금 못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만들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번에 따로 이제 별도의 에피소드로도 이야기했지만 뭐 전문가의 시각에 따라서는 한 7년 후면 국내 반도체 산업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산업이 될 수 있는 게 2차 전지 산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기차와 2차 전지 이게 이제 거의 대세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그 현대차가 전기차와 관련해서 굉장히 약진을 했습니다. 4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15위권의 그런 전기차 생산 판매 대수를 기록하다가 지난해에는 5위로 올랐었거든요. 10계단 올랐었습니다. 거기다가 뭐 중국의 비아디 같은 이런 중국 전기차, 중국이 워낙 뭐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빵빵하게 쓰면서 이렇게 하니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걸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뭐 연간 기준으로 하면 지금 뭐 테슬라에 이어서 거의 2위 수준의 그런 전기차를 지금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굉장히 뭐 역량 있는 그런 현대 기아차 그룹이 돼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되게 자랑스러운 게 우리 그 K-팝 뭐 방탄소년단 비롯해 BTS부터 해서 또 이런 문화적인 힘 이런 것들도 저는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될 어떤 동아시아의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빌보드 차트를 그렇게 오랫동안 매료시켰던 그리고 이번에 골든글러브에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까지 뭐 영화제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 있긴 했습니다만 뭐 팝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최초였고요. 이렇게 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는 그 능력과 또 어떤 나름의 기술,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진짜 자랑스러워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저력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센터장님 말씀을 좀 듣고 두 분이 전부 다 그러니까 두 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죠? 네. 제가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 억지로라도 아무튼 좀 반대쪽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보여주는 그 지표입니다. 네. 지금 포스코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10등입니다. 네.
한국전력하고 KT는 아예 그 탈락을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3위가 어디냐면 네이버인데 네이버가 1996년도에 삼성 SDS의 사내벤처 회사로서 출발해서 한 30년 만에 3위가 됐죠. 그다음에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갔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포스코, 그다음에 한국전력, 그다음에 KT 이런 데가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도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들어왔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다니면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전력하고 포스코는 국민주로 했고 그다음에 또 KT는 굉장히 물량이 크다 보니까 은행을 통해서 공개 입찰을 국민 전체에다 받아가지고 했죠. 네. 그런 기업들이 모두 다 지금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밀려나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중후장대형 산업이었던 한국전력, 그다음에 또 뭐 포스코, KT 좀 더 나가게 되면 한 현대차, LG전자, LG화학 이런 모든 회사들, 그다음에 또 현대중공업, 대한항공 뭐 이런 회사들이 일정하게 자기의 포지션을 유지는 할 수 있어도 이게 성장성이 굉장히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돼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정치한 형태가 돼 버리죠. 어차피 경제는 우리가 반도체 가지고 계속 먹고 살 수는 없는 거고, 그죠?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성장의 동력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성장의 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여주는 거는 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회사들로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1라운드에 있는 기업과 그다음에 그 뒤를 쫓아오는 2라운드에 있는 기업 사이에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바이오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그다음에 셀트리온하고 두 번째 오는 그룹 사이에 이 격차가 너무 커져 있고 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이버하고 지금 다음하고 이렇게 보면 원래 네이버가 제일 많이 갔을 때 시장 점유율이 8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해서 밀려가지고 구글하고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 정도까지 갔어요. 그 사이에 다음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지금 점유율 8%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져 버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의 차이도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 그래서 앞에 있는 그 기업들이 줄어들어 버리고 탈락해 버리고 그다음에 성장성이 약해지고 이런 것들을 어떤 기업들이 이게 메꿔서 갈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오는 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보면 이제 주가가 막 오른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올해만 보더라도요.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다른 종목들은 전부 다 작년 말에 대비해서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에 막 이렇게 바뀔 거냐? 물론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조금 좁혔다가 또 앞에 놈이 가면 또 격차가 늘어났다가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물론 우리 기업들이 여태까지 굉장히 잘했고 하는 거 모두 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어떤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여튼 뭐 두 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